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3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3,1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기관이 또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점, 그리고 외국인은 이전에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 크게 들어오지 않은 점이 찝찝합니다. 증시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큰 방향 없이 계속 흔들리는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증시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럴 수도, 뭐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증시 상승 이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점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조기에 이런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 외국인이 뭐 3일 연속 매수하긴 했지만 지금 1조 4천억을 매도하고 나서 뭐 요 정도 7천억 정도 매수한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개인이 받고 있고요. 제가 좀 이전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60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2020년에요. 근데 2021년 들어서 또 10조 이상 매수를 해서 거의 70조에서 80조 지금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매수하는 동안 지금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수가 1400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2500가 올라가는데 그 차익만큼은 기관 외국인 다 나갔고, 그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는데, 그 개인이 받은 물량 중에 신용 미수금, 신용 융자가 굉장히 많고, 그 비율이 이 탑을 다 쌓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버블이 하나씩 터지면서, 계속 반대 매매 쏟아지면서, 뭐 프로그램 매도 쏟아지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제 예상과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미국 뭐 부양 정책도 펼치고 있고 해서 그 부양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나올 정책 다 나왔고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불안불안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점점 내리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알 수 있겠네요.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 따라 곧 음봉이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증시가 올랐는데 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었는데 원래는 3개월 정도라고 예상했죠. 근데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5월 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연장을 안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연장을 하고 나서 대형주부터 이제 부분 재개를 하는데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매도 쌓아놨다가 재개되면 뭐 괜찮겠죠? 걔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상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장을 하더라도 별로 뭐 감흥이 없다. 네, 한 달 정도만 더 이자금을 내면 되니까요. 그 이후에 자기들이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걔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고점 부근에서 증시를 다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시 고점 부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190원 올랐고요. 장이 좀 좋았으면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주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쉽게 7천원 선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이전 바닥선은 회복을 좀 했다고 보여지네요. 다행인 것 같고, 하락분에 비해서 반등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증시가 좀 괜찮으면 이제 한국 정보인증과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죠.
그런 보안주들이 같이 반등을 좀 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241선 기준으로 조금 멀어져서 네, 확실히 바닥 찍고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도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팔았지만 뭐 얘는 크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투자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추세만 좀 신경을 쓰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뭐 거의 죽어가지고요. 네, 한국정보인증이 그만큼 보안주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조금 시작했기 때문에 손절하기는 좀 아쉬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이고요. 두산은 52,500원, 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100원 하락을 했습니다. 얘도 쉽사리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과 똑같이 그냥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합 마무리를 하는 것 같고 그냥 변동성 크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2월 5일까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이번 주 안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 저는 사실 2월 5일 꽉 채워서 매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매각이 확실히 되어서 3조 자구안을 마련을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도 많이 낮추고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한 확실성이 드러났을 때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모빌리티,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퓨얼셀, 두산 중공업 이렇게 아주 수소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으로 움직일 수 있는 4차 산업에 맞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제 주가가 시작을 해서 저는 241선 돌파 이후에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충분히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V자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뭐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네, 기관이 좀 팔았고 외국인 좀 들어왔는데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 다음 얘가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의 순이익을 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이미 예상을 좀 했던 거고요.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슈팅을 좀 받았을 때가 LNG선을 많이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주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 뭐 드릴십 이런 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사업, 조선 사업은 잘 나가는데 해양 사업 자체가 아직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듯한데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나서 지금 주가를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한 절반 정도만 반납을 좀 했는데 이 121선 이 기준으로 좀 지켜준다면 들고 가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241선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슈팅을 좀 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미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공매도 재개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5월달에 이제 재개된다고 해서 삼성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주식들이 공매도가 많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좀 쉽사리 네, 순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는 딱 4,000원 맞췄고 장 후반에 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긴 했는데 얘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긴 한데 일단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천천히 그냥 진을 빼면서 내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쌍바닥 이제 좀 다지고 다시 한번 4,000원 선 회복하는 점은 괜찮았고요. 241선과 21선 겹치는 지점에서 좀 상승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은 소스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념에서
이 월봉과 일봉, 주봉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봉은 이제 60주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한 점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봉도 241선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괜찮은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상으로는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M자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제는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나 이런 물음표가 좀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점, 그 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매각 이슈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우주산업이 너무 잘 나갑니다. 네,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오늘도 계속 고점을 이어나갔고요. 241선, 481선 차례대로 돌파하면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양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디딜 때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전형적인 퐁당퐁당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퐁당퐁당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점, 네, 최근에 코스피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 산업 종목들은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지만 크게 매도하지 않은 점에서 한국항공우주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얘도. 네.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이 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조금 상승하다가 상승분 반납하면서 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양봉, 음봉이 뭐 바닥 근처에서 이제 나오는 듯 하는데, V자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요 121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 점은 없잖아 있지만, 이 투자자 특히 기관이 매도를 좀 멈춰야 됩니다. 계속 지금 며칠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여덟, 아홉, 또 23일 동안 팔았네요. 거의 그냥 주말 포함해서 한 달 내도록 그냥 팔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특히나 이제 연기금, 보험, 투신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충분히 반등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딱 월봉 쌍바닥 지점 여기 딱 딛고 2만원 선, 네, 2만원 선 딱 딛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요 상승 사이클 언제든지 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거래 터뜨리고 나서 주가가 고꼬라지는 건 보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쉽사리, 네, 코스피, 코스닥이 애플카 이슈 이런 거 빼고는 뭐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서서히 조금 꺾이는 느낌이긴 하고요. 삼성전자도 쉽사리 많이 못 올라가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서 1천억? 아니, 1억주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좀 편안하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올랐던 종목 같이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한 번은 장이 좀 같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때마다 좀 대응을 잘 하도록 시황 분석도 매일매일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